오늘도 매운 야담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에게 항상 행복과 행운이 있을 거예요. 매운 야담 재밌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한적한 작은 마을에 강대감이라는 부유한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명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무지막지한 부유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극도로 철저하고 계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대감은 결코 감정이나 동정심에 휘둘리지 않았고, 모든 일이 돈과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강대감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여러 사업을 통해 점차 부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도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철저한 계산과 예리한 상술 덕분이었습니다. 거래에서 그는 언제나 냉철했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허점을 보이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그를 거래의 악마라고도 불렀고 아무도 그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부유함을 부러워하면서도 그의 성격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감이 유명한 이유는 또 다른 소문 덕분이었습니다. 하룻밤만 있으면 빚을 탕감해준다. 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마을 곳곳에서 떠돌았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하며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정말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제안이 있다면 대감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대감의 저택은 마을 한가운데 큰 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벽은 높고 견고했으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세상과는 다른 고요함과 침묵이 흘러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대감은 하루 종일 자신의 저택 안에서 책을 읽거나 거래를 마무리 짓는 일을 하며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그가 마을로 나올 때는 늘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고고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지나쳤습니다. 누구도 그를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그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연화라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남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 대감과 여러 거래를 했었지만 그 거래의 결과는 결국 연화에게 큰 빚을 남겼습니다. 그 빚은 너무나도 커서 연화는 그것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며 밤마다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이 대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들은 대감이 하룻밤을 보내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소문을 떠들었고 연화는 처음에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건 허황된 이야기일 뿐.
이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빚의 무게는 점점 더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연화는 더 이상 빚을 갚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고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오후, 무겁고 둔탁한 노크 소리가 그녀의 초가집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고운 비단 도포를 입은 강대감이 하인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탐욕스러웠으며 입가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이 떠 있었습니다. 대감님,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연아 씨,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야만 하오. 대감은 집안을 슬쩍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진 빚, 이제 이자만 해도 꽤 되었어. 당장 내일까지 은전 열량을 갚지 않으면 이 집도, 이 땅도 내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강대감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죽기 전에 했던 말과 똑같구려. 더는 못 기다려. 내일 해질 무렵까지가 마지막이오. 그는 문득 말을 멈추고 연화의 눈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다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을 다른 방법도 있긴 하오. 그 말은 너무나 조용했기에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언가 차오르는 감정에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대감의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 하룻밤을 대가로 빚을 면제받았다는 여자들의 이야기. 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내일 해가 지기 전에 스스로 답을 정하길 바라오. 스스로 판단하시오. 나는 기다리지 않소. 그 말만 남기고 대감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돌아섰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문 앞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는 황혼 속 그녀의 앞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단 한순간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비질하듯 지나가는 찬바람이 오래된 초가지붕의 틈을 파고들며 처마 밑을 마구 헤집었습니다. 마루 아래에서 낡은 솥단지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연화는 벌떡 일어나 안채와 부엌을 몇 번이고 서성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 걸어놓은 초롱불은 불안하게 깜빡였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마다 꺼질 듯 아슬아슬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의 찬장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오래전에 마른 콩 한 줌 남기고 다 비워진 그 독에서는 쌀가루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먼지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찾은 것이라고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다 가려질 만큼 적은 동전, 서너 잎. 그것으로는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흐느끼는 것도 없이 부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렀고 그녀는 조용히 울음을 삼켰습니다. 며칠 전 장터에서 들은 소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을 내어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누가 처음 입을 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대감집에서 나오는 과부들이 있었고 그들의 뒷모습은 언제나 똑같이 고요하고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더 이상 쌀을 꾸러 다니지 않았고 동량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빚을 모두 갚고 장에 가게를 냈으며 어떤 이는 서울서 양반댁 아들에게 시집을 갔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치렀는지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차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연화는 애써 버텼었습니다. 굶주림에도 추위에도 외로움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지만 그날 밤 겨울 끝자락의 바람보다 더 차가운 현실이 그녀의 마음에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초롱불이 꺼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듯 연화의 마지막 자존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 위에 고개를 묻은 채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울음으로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조용한 기침 소리와 함께 낮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모님, 문을 열어주시오. 밤이 깊었습니다. 놀란 연화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갓대신 삿갓을 눌러 쓴 그는 허름한 승복을 입고 있었으나 그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조용히 발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는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며 말했다. 실례가 될까 염려했소. 나는 산 너머 운서감의 해명이라 하오. 이 근방에 사는 이가 연화라는 여인뿐이라 하기에. 연화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찌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스님은 미묘하게 웃으며 조용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마을에 사흘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누군가의 업보가 점점 사람들을 조여오고 있는 모양새였어. 그런데 그 기운의 끝이 이 집 담장 아래서 멈췄지요.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들킨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스님은 마루 끝에 앉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강대감이 찾아왔다 들었습니다. 그 말에 연화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도 않았고 마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명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룻밤을 내어주면 빚을 없애준다는 말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소문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업이지요. 사람의 업은 언젠가 반드시 그 주인을 찾아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연화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업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화의 눈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몸을 내어주면 빚은 없어질지 모르나 그 후에 따라오는 빚은 마음으로도 목숨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 밤이 끝난 뒤에도 과연 마음의 빚까지 사라질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지만 마음의 빚은 넙이 되어 평생 따라다니지요. 그 말은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화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그동안 계속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빚에 대한 두려움이 떠오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마을 사람들에게서 듣는 소문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면 빚을 탕감해준다. 그 소문은 연화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 소문을 되뇌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감의 저택으로 가기로. 어쩔 수 없다. 이 길밖에 없으니까.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대감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그녀를 평가하듯이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감님, 제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룻밤만 함께하면 빚을 탕감해 주신다고 저도 그 소문이 진실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지 못해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대감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는 것만으로 빚을 탕감하는 건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그대와 나 서로 진심을 나누는 것이요. 단지 육체적인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요. 그대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알게 될 때 탕감은 이루어질 것이요. 연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게 남은 길은 이 길뿐입니다.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저택 안 대감과 연화는 마주 앉았습니다. 대감은 차를 따르며 여유롭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해서이요. 내게도 많은 빚이 있었소. 빚을 떠맡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짊어진 내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모를 것이요.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에 시달리며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빚을 갚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감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연화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대는 이제 내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요? 금전적인 해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소? 연화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자신을 찾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숙여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사람들의 빚을 떠맡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빚을 해결하려 애쓰던 그는 결국 외로움에 쌓여갔고 연화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도 그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알아야겠다.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은 용기일 것이요. 나도 그 용기를 잃고 살았소. 연화는 대감의 말을 듣고 그의 말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느꼈습니다. 대감 역시 고통을 견뎌온 사람이었고 그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대가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요? 연화는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자신을 찾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감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길을 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그 용기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 그날 밤 대감과 연화는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연화는 대감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내린 선택이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으로 자신을 찾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도 나처럼 외로움 속에서 살아왔구나. 나는 사람들이 내게 의지할 때마다 그들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들었어.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빈자리를 느꼈고 그리움 속에 살아왔지. 그대와 이렇게 진심을 나누게 된 것이 내게는 큰 변화일지도 모르겠어. 연화는 대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매일 그 빚에 짓눌려 살았고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조금씩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대감은 그 말을 듣고 연화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전해졌습니다. 연화는 그가 말할 때마다 그가 겪은 고통과 외로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대감 역시 연화가 얼마나 큰 아픔을 견뎌왔는지를 느꼈습니다. 대감은 한 걸음 다가가 연화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그가 단순히 자신의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어온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그리워했던 것은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가 그대의 빚을 탕감해 주겠소.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오. 대감은 부드럽게 말하며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아픔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나누면서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았소. 연화는 대감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님, 저도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아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보다 그동안 제가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싶어요. 그때 대감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그 길을 걸어보지 않겠소? 대감의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의지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대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대감과 연화는 과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 아픔이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화와 대감은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고통 속에 홀로 머물러 있었던 두 사람은 낯선 따뜻함 앞에서
조심스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연화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묵묵히 삶을 견뎌낸 사람의 강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집안을 지켰겠지요. 참으로 귀한 손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하자 연화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이다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 견딘 것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소. 나는 그런 그대를 존경합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긴장이 아닌 편안한 미소가 함께했습니다. 연화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대감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 차 한 잔이면 오늘 하루쯤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네요. 대감은 찻잔을 들고 연화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대가 건네는 한마디면 차가 아니어도 이미 마음은 따뜻하오. 마을 사람들은 그 둘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은 장터에서 또 어느 날은 우물가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레 뒷말도 있었지만 곧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거래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연화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하고 싶었던 일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묻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누군가의 보호 아래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늘 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대감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언제든 함께하겠소. 나도 이제 혼자의 외로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소. 연화는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대감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서로의 표정만 봐도 마음이 읽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 예전에는 날 보면 겁부터 먹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정이 갑니다. 연화는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대감님, 언제부터 그렇게 농담을 하셨어요? 그대 덕분이요. 그대와 함께 있으면 나도 사람 냄새 나는 이가 되는 것 같소. 연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빚 대신 차 한 잔 나누는 걸로 하죠. 우리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갚아가는 거예요. 대감은 연화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따라가야겠구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삶이란 결국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하와 대감을 빚을 갚은 사람들이 아닌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진정한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도 수많은 일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매운 야담, 더 매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운 야담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